잠깐 옆에는 거위가 대나무 밑엔 염소가 외양간에는 송아지. 네, 여러분 동물농장의 동물농장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썰전 야옹알레 멍멍알레 멍멍알레 야옹알레에서는 인간의 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고양이파 강아지파 각각 두 분씩 모셨습니다. 고양이파 이윤정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선정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아지파의 김신희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한번 썰전을 먼저 해볼 건데요. 네, 먼저 고양이파와 강아지파가 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두 동물 모두 각각 특유의 사랑스러움과 매력이 가득하죠.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얘기해 주실 분.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년차 집사인데요. 제가 느끼는 고양이의 매력이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묻자면 애정 표현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보셨을 텐데 고양이가 머리로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이렇게 박치기 하듯이 부딪히는 행동, 그 바로 헤드번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를 핥아주는 알로그루밍,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슬로 블리킹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골골송인 퍼링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양이는 애정 표현 방법도 다양한 데다가 사람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동물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알로그루밍이라고 하는 혀로 핥아서 저를 느껴보니 혀가 되게 까끌까끌하더라고요. 다들 아시나요? 네. 그리고 헤드번팅도 가끔 어떤 고양이들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몸을 저한테 박는데 엄청 매력적이신가 봐요. 매력적이죠. 네네네. 그리고 골골송은 실제로 그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강력하네요. 네, 윤정님은 고양이 10년차 집사시고 네. 어쩐지 말씀하시는데 애정이 흘러 넘치시네요. 그러면 강아지파의 네, 김신희님, 네, 강아지에 대한 매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 강아지가 있었고 한 23년 정도는 강아지와 계속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제가 가장 좋다고 강아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2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이 부분은 고양이와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강아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대감 형성에 가능한 동물 중에 대표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밖에서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 가면 유난히 강아지가 제 곁에 붙어가지고 떠나질 않던 경험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와 같이 바다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또 강아지 펜션에 놀러 갔던 적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추억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여행 시에 누군가에게 또 맡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을 함께 다닐 수 있는 것도 강아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강아지는 주인이 외출하고 왔을 때 그 문 앞에서 꼬리 네, 흔들면서 그쵸. 기다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 혹시 강아지랑 어디 여행 가 보셨을까요? 저 강아지랑 저기 춘천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저는 차를 이용을 했는데 강아지와 이동하기엔 사실은 조금 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장소의 제약이라기보다는 거리가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강아지가 또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쵸.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여행할 장소를 찾으신다면 저는 너무 멀리보다는
근교에 근교에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그 강아지도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멀미를 하고 그쵸. 토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교에서 이제 여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네, 고양이파의 김선종님 고양이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고양이를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고양이의 경우 강아지에 비해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죠. 물론 고양이, 강아지를 이분법적으로 성향이 이렇다라고 나누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고양이는 새침, 강아지는 빨빨 거린다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에서만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끊임없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쵸. 고양이도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에 혼자도 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 요즘에 홈 비디오라고 찍히는데 되게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혹시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죠. 네. 어떠신가요? 혹시 3년 동안 키워 보시니까. 솔직히 뭐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한테 부러운 점들도 솔직히 있어요. 막 산책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부럽거든요. 확실히 활동적인 네, 산책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애를 케어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캣타워도 필요하고 스크래처 네, 그리고 모래의 종류라든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강아지는 좀 저희가 생각할 때 무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강아지파 마지막 김상철님 의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제가 고른 이유는 제가 진돗개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일단은 훈련을 잘 시키고 잘 길들이면은 주인은 잘 따르고 그냥 충성심이 강하고 그냥 유튜버처럼 그냥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기회 되면은 입양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데. 그렇죠. 진돗개는 워낙 저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진돗개니까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잘 지키고 근데 그 강아지들 사회생활에서는 주인만을 너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강아지나 사람이 오는 거를 경계해서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 그 김영웅님에서 봤을 때 진돗개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인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 생명을 책임지는 데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들어와 봤잖아요. 라디오 녹음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윤정님. 네. 아, 저부터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떨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견뎠습니다. 네, 윤정님이 확실히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아, 애정이 네. 깊으시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나눌 게 아니라 각각 동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성향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족으로서 이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반려 라이프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발언 기회를 얻게 돼서 조금 더 올바른 반려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길고양이들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다는. 저희 사랑스러운 뚱이는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두 집 살림을 하느라고 정말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중에 도자기 만드는 이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윤정님은 당연하게 고양이를 그려주셔서 맞아요. 그때 애정을 더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김신희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라디오 자체를 또 처음 녹음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이런 썰전 강아지 대 고양이 뭐가 좋을까라는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저는 평생을 강아지만 키워와 봤기 때문에 그쵸? 예, 고양이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고양이는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래서 다들 요즘 고양이를 또 많이 키우기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라디오를 또 들으셨던 분들도 반려동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삼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아지냐 고양이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험이 언제 있겠어요. 뭐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면 감사하고 다음에도 뭐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상철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말을 잘 못하지만은 저 이번 같은 저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제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은 한 번 더 참여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소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회자로 준비를 했지만 저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떨지 말고 즐기자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저희는 계속 웃으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 애정, 헌신,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 가득한 반려 라이프를 위하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쏟아지던 폭우가 멈추고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창한 햇빛으로 맞이하는 오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 청년들이 같이 교육받고 있는 대전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청춘의 꿈으로 가득 채워질 방송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란한 취업 시장에서 길 잃으신 분, 저희와 함께해요. 우선 저희 조는 모두 대전 청년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용화 씨, 이정은 씨, 그리고 저 이청아, 그리고 이재우 씨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구직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라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지원 사업의 혜택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구취,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5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해서 지금 7월 말이니까 거의 한 3개월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직업 상담 전문가와 1대1 밀착 상담을 제공하는 경험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자기 탐색을 통해 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찾아 나가고 선택할지 탐색하는 시간, 또 모의 면접 그리고 컨설팅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사회 참여로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용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MBTI를 받았던 게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검색했을 때 INTP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심도 있게 검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INTP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결과지에서도 좀 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그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부족한지를 알 수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점과 단점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MBTI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저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업, 그리고 제가 저에게 좀 더 올바른 아니면 좀 더 적합한 직업군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해보고 약간 자소사에 쓸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좀 전문적으로 알아가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정은 씨 같은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저는 무수동에 있는 치유의 숲에 방문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치유의 숲에서는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치유받는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이때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고 식물들의 이름을 알아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과 몸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버스 타고 숲으로 가서 막 개도국에 발도 담그고 하니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산을 타느라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그런 게 제일 오래 가는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재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으셨나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퍼스널 컬러라고 제가 관심 있는 쪽에 수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퍼스널 검사가 그게 앞으로 저희가 취업 사진 찍을 때나 면접 복장 같을 때 사용을 하면은 되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준다고 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무산될 뻔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 프로그램 안에 계획이 새로 됐다고 해서 저도 되게 기대하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리다 보니까 진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많이 방황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그 대기업, 공기업이 남들이 다 가는 길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많이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진로 탐색 시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들었었고, 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그 저희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또 경제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5달 동안 진행하고 달마다 5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고 또 모두 수행을 했을 때 이수를 다 했을 때 또 플러스로 50만 원을 더 받게 돼서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로 이제 제 용돈도 하고 교통비도 쓰고 식비도 쓰고 또 자격증 시험에도 보태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개씩 시험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돈을 쓸 수 있어서 좀 확실히 덜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저희 소중한 지원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용환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입금이 될 때 좀 더 기념 삼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은 씨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문화비로도 사용하고요. 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교통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청아 씨와 비슷하게 자격증 시험 볼 때 시험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호 씨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셨던 맛집 하나 추천 부탁드릴게요. 센터 옆에 양꼬치집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러한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을 법한 프로그램들 중에 내일 배움 카드도 있고 또 국민 취업 제도도 있고 이것도 모두 다 전부 다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그 구직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찾아보셔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취업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그 해외 취업을 하고 나서 사실 외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정착 지원금을 무려 500만 원 가까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은 씨도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대전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교육을 해주고 또 해외 취업 시장에 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참여를 이수했을 때 지원금은 없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선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해져 있는 자격 요건이 전부 다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 확인하시고 또 나이대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런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이 그게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는 지원금이 중단될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것까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서 청년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오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love somebody, better tell them why they're here, 'cause they just may run away from you. You'll never know quite when, well, then again it just depends.
'Cause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ing my dues to the dirt. I've been waiting to smile, been holding it in for a while, take you with me if I can, been dreaming of this since a child. I'm on top of the world. I've tried to cut these corners, try to take the easy way out. I kept on falling short of something. I could have gave up then, but then again I couldn't have, 'cause I've traveled all this way for something. I take it in but don't look down. 'Cause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been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ing my dues to the dirt. I've been waiting to smile, been holding it in for a while, take you with me if I can, been dreaming of this since a child. I'm on top of the world. 'Cause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ing my dues to the dirt. I've been waiting to smile, been holding it in for a while, take you with me if I can, been dreaming of this since a child. And I know it's hard when you're falling down, and it's a long way up when you make it round, but get up now, get up now. And I know it's hard when you're falling down, and it's a long way up when you make it round, but get up now, get up now. 'Cause I'm on top of the world, I'm on top of the world,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ing my dues to the dirt. I've been waiting to start, hold me there for a while, take you with me if I can, dreaming of this since a child. I'm on top of the world.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For minute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Embrac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2013년경에 유행했었던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라는 노래예요. 여기에서 좀 지나면 이제 지나면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하면서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처음 물어보던 멘트들이에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가 아니라 MBTI가 뭐예요? 하고 첫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MBTI가 2021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그 MBTI를 시작으로 대화의 멘트가 시작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저기 MBTI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출연자들을 소개할게요. ENFP 하나, ESTJ, ENTP, ISTJ, INFP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프닝 멘트를 담당한 DJ 현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MBTI가 뭘까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 머리에 있어요, 저 오늘. 근데 좀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해서 그 머리를 하고 왔는데 좀 어때요? 수현 씨 먼저. 우울한데 왜 파마를 했어요? 네. 그럼 지선 씨는 어때요? 이뻐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들 답변이 이렇게 좀 이분이 한 분은 F이신 분하고 이제 T이신 분하고 하신 건데요. F 유형분하고 T 유형분하고 이렇게 답변이 다르게 나왔어요. T하고 F하고 이렇게 다르듯이 그 다른 유형도 이렇게 거의 다들 다른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MBTI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또 그 MBTI 하나 때문에 막 과몰입이 돼가지고 좀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리고 회사 취업하거나 이제 하객 알바하는데도 MBTI를 따지는 곳이 많아요. 예전에는 혈액형이 O형이나 B형인 사람들 를 주로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2008년 9년 된 쯤 얘긴데요. 그때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사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MBTI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이런 MBTI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MBTI가 이렇게 과몰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호불호가 다 갈릴 텐데요. 네, 도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MBTI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첫 만남에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알파벳 그 4글자만 말하면 저를 금방 파악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정말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극호 MBT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네. 그래서 첫 만남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장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대방 MBTI를 물어보고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 없이 그냥 단정 지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랑 친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나랑 잘 안 맞겠다 하고 미리 편견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돼서 안 좋게 불호하신다 그러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또 한 분께 여쭤볼게요. 주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MBTI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초면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 주제가 공감이 형성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MBTI는 이제 본인의 성향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MBT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공통적인 것에 있어서 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그럼 수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좋다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T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좀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는 게 많아서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성격 유형에 따라 당신의 성격 유형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싫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봤듯이 MBTI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첫 만남에 관심사가 공통적인 게 생겨서 좋다고 하시고, 이제 아니신 분들은 편견이나 이렇게 단정지어짐을 당하는 게 그게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첫 만남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MBTI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간단하게나마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좀 공통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오래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그런데 또 그 장점이 단점이 돼가지고 상대 유형을 듣고 단정 짓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 유형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MBTI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면서 이렇게 몰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가지 이외에도 또
그 안에도 뭐 민감하다 아니면 이제 MBTI T다 A다 이렇게 또 뒤에 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도 또 사람이 성격 유형을 이렇게 단정 짓고 편견을 가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 첫 만남에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냐에 따라서 MBTI도 어떻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러분들은 이제 이 MBTI 과몰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MBTI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를 한번 저희들은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오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음악으로 MBTI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MBTI 노래 그 MBTI ILDOKO 라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 현승아입니다. 다정한 너의 말투에 왠지 모르게 부담이 돼. 나는 소심한 아이라 표현 하나도 서툴러. 선선한 저녁에 산책하자던 너의 표정을 잊지 못해. 있잖아 나 지금 떨리나 봐. 넌 아무 생각 없겠지만 밤새 그대 생각에 잠을 설치고 오늘은 꼭 고백할 거라고 다짐해도 네가 싫어할까봐 친구도 못할까봐 고민하는 아이라고.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내가 미쳤나 싶기도 해. 있잖아 너를 좋아하나 봐. 짝사랑이 이런 걸까. 밤새 그대 생각에 잠을 설치고 오늘은 꼭 고백할 거라고 다짐해도 네가 싫어할까봐 친구도 못할까봐 고민하는 아이라고. 며칠째 밤을 새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실 나 있잖아 너만 생각하면 떨려와. 밤새 그대 생각에 잠을 설치고 오늘은 꼭 고백할 거라고 다짐해도 네가 싫어할까봐 친구도 못할까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변진섭의 희망사항에서 청바지가 제일 잘 어울리는 여자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패션이 떠오르신가요? 오늘은 청년도전지역 사업 A조와 함께 패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패션,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 패션을 주제로 게스트 문재윤님과 백설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 대표로 나온 문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대표로 나온 백설아입니다. 그럼 백설아님, 여성 대표이기 전에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패션이 있나요? 네, 댄디 패션이라고 하죠.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검정 슬랙스에 하얀 셔츠 정도면 호불호 없이 모든 여성이 괜찮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문재윤님의 여친 패션은 혹시? 네, 저는 오프닝 곡처럼 그냥 청바지에 반팔티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청순한 느낌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해서 2023 MZ에게 묻다 내 여친이 입어줬으면 하는 패션은 조사해봤습니다. 남성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남자라 궁금합니다. 빨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5위는 오프숄더 패션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오프숄더는 그 어깨 위 부분을 살짝 드러내고 입는 패션인데 아무래도 조금 노출이 있는 패션이라서 여름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4위는 카라 원피스로 이제 많은 분들이 뽑으셨는데 카라 원피스는 저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예쁘더라고요. 3위는 테니스 치마, 그리고 2위는 제가 좋아했던 청바지와 흰티, 그리고 1위는 코트 패션을 뽑았습니다. 그럼 백설아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테니스 치마를 입지 않지만 많은 남자분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MZ에게 묻다 여성편도 같이 조사했습니다. 5위로는 가죽 자켓이 나왔고요. 4위로는 아이템인 클래식 워치, 그리고 3위엔 스니커즈, 2위에는 아까 나오셨던 데님 팬츠, 1위에는 슬림핏 셔츠가 나왔습니다. 와, 1, 내지 3위 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션이, 저도 데님 팬츠를 즐겨 입고 하는데 저도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냥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들으니 특히 여성분들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패션이 어떤 건지 직접 여성에게 들으니 어떻게 입을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도 슬림핏 셔츠 하나 사보러 가야겠어요. 제 체형에 안 맞아서 안 입었는데 하나씩 갖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옷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을 잘 맞춰서 살려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패션,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 패션, 문재인님, 백설아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성현님께서 그 극션 패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현입니다. 저는 남녀가 서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남성들이 꼽은 여성 최악의 패션은 기하학 패턴이 과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과한 꽃무늬나 호피 무늬 등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상의에 가려지지 않는 레깅스, 장화, 개량 한복 스타일의 리넨 패션 순으로 최악을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턴이 있는 원피스 같은 경우 코디하기 쉽고 입기 편해서 선호하는 편인데 순위에 있어서 좀 놀랍네요. 또한 장마철 때 요새 인기 있는 다양한 레인부츠 스타일 코디를 선호하지 않은 것도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이 말하는 남성 최악의 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말하는 남성 최악의 패션 1위는 꽉 끼는 스키니 바지라고 합니다. 스키니지는 과거부터 최악의 패션의 부동의 1위네요. 그리고 상의가 꽉 끼는 옷, 양말에 여름 샌들,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 등을 최악의 패션으로 꼽았습니다. 서혜자님은 이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혜자님이 자주 입는 패션이 혹시 최악의 패션에 있을까요? 저는 민소매 동의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민소매 입는 걸 좋아합니다. 네, 앞서 소개한 패션들만 피한다면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남녀 최악의 패션을 소개해드린 임성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극한 패션에 관해 임성현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최소한 이 정도는 입어야 한다. 는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서병주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병주입니다. 저는 원래 패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페알못이지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보면 남성분들은 간단히 청바지나 슬랙스에 티셔츠를 깔끔하게 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코트에 테니스 치마를 구비해 두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극혐 패션인 것처럼 꽉 끼는 옷, 신체 부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옷들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우리 모두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A조의 패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관점의 이야기들로 패션에 관해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이니 재미있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Another Day of Sun 음악을 들으시면서 패션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서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e. We were 17,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knew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Behind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you'll get up off the ground. It's another day,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th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or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 wi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 and go.